아닙니다. 더 CJ입니다. 먼저 11월에 저희 계좌 수익률 한번 보고 가실게요. 메인 미장 키움 계좌인데 회전율이 44% 정도, 수익률은 한 41% 정도를 보이고 있으며 평가손익은 좀 가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부자가 아니거든요.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인데 수익금이 좀 도가 지나치게 좀 높았다. 좀 깜짝 놀랄 정도로 수익을 얻었다. 하지만 엄청난 부자, 뭐 시드 몇십억으로 굴리는 사람에게는 뭐 쪼렙이죠.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말도 안 되게 좀 많이 벌었다. 별로 많이 되지도 않는 수익금에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이 더 시저가 좀 창피해서 수익금은 가렸고요. 업비트, 알트 현물을 하고 있는데 멤버십 회원님들과 약간의 뭐 스윙, 단타도 겸하면서 약간의 수익을 챙길 때는 챙기고 뭐 홀딩 할 때는 홀딩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1월 수익률은 약 한 42% 정도 벌고 있고요. 비썸도 하고 있어요. 비썸 같은 경우는 역시나 수익률은 한 37% 정도. 수익률은 드라마틱하진 않죠. 한 40% 정도. 뭐 충분히 기대도 40%가 뭐 누구 개 이름도 아니고 전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장 세컨 삼성증권에서는 ETHU, 이더유, 게더리움 두 배를 하고 있고요. 코인 계좌가 또 있어요. 바이비트 계좌에서는 비트와 이더 현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바이비트라는 해외 거래소는 선물을 하기에 상당히 최적화되어 있는 거래소인데 저는 선물을 하지 않습니다. 선물을 제가 손대는 순간 하루 종일 선물 거래만 할 것 같아서 사실 저는 단타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말자라는 생각에 현물만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증권과 바이비트의 11월 월별 수익률도 한번 보고 싶은데 보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멘트만 썼다. 그리고 국장 1,000만원 단타 계좌도 여전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11월 달이 상당히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인 달인데 보통적으로 봤을 때 길게 계속적으로 이어지긴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12월 달은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어려움이 있으면은 다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야? 어쩌면 알트코인을 매집할 수 있는 마지막 12월에 매집을 잘 한다면 1월 달에 다시 한번 상당한 큰 괜찮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12월 달은 전투의 달.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코인의 공부지수는 81. 상당히 또 올라왔네요. 전 세계 시총순위 비트코인 여전히 7이고 게더리움 26위 상당히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 텐센트, 마스터카드, 오라클, 엑슨모빌 조만간 점령하러 가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도 이더리움이 고점이 나왔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은 1도 하지 않고요. 여전히 이더리움을 홀딩하고 있고요. 이더유 홀딩하고 있고요. 비썸에서 이더리움 계열의 알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집할 의향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코인이 상당히 대장 자리를 잡으면서 미친 듯이 오르고 있지만 결국에 대장도 순환매다. 기다리면 좋은 자리를 주고 순환하면서 대장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적으로 이더리움 관련 코인들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상당히 내리고 있죠. 도미넌스가 내리고 있다. 현재 비트코인의 횡보기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고 있다. 알트코인 불장. 어제 불장이었잖아요. 오늘은 약간 지지부진하지만 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당히 내렸기 때문에 알트코인의 불장이 왔다. 그런데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현재 RSI가 한 30 정도,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아래에서 위로 터치했다. 그렇다고 하면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비트코인의 횡보기에서 비트코인의 상승, 그럼 알트코인이 하락하겠죠. 그러면 매수를 받아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알트코인은 상당한 변동성을 수반하기 때문에 알트코인이 막 오를 때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 물론 단타는 언제나 유효하죠. 하지만 오히려 알트코인이 내릴 때 약간의 분할 매수를 한 다음에 알트코인이 다시 오르면은 뭐 말도 안 되게 오르면 조금씩 매도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서 해야 된다. 비트코인의 주봉. 현재 여전히 오늘 주봉이 마감하는 일요일이죠. 그러나 여전히 비트코인은 주봉의 볼린저 밴드 둥둥이다. 밑꼬리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맞긴 했으나 여전히 볼린저 밴드 둥둥이다. 그렇다고 하면 다음 주에 주봉의 시작 캔들은 완연한 둥둥으로 시작한다. 다음 주 초에 비트코인이 약간의 하락이 좀 올 수 있겠다. 마음의 준비를 좀 해두시고요. 비트코인의 일봉. 여전히 근데 일봉은 이상이 없다. 상당히 이거는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죠. 21선 올라오고 있고 5일선에 현재 시각에는 조금의 뭐 지지를 받는 흐름 올라줬다가 약간의 눌림 목후에 다시 오르고 약간의 눌림 목후에 다시 오르는 이런 상황이 최적의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면 다음 주 비트코인이 주초에 볼린저 밴드 둥둥이니까 다시 비트코인이 이렇게 다시 한번 이러한 웅덩이를 주면서 내리면은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다. 비트코인 2배, B2U, B2X는 전 아직 매도를 하진 않고 있어요. 비트코인의 상승이 아직 끝나진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는 하고 있지 않으나 매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 추가 매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비트코인은 상당히 지금 현재 자리가 위험한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과 이더유를 계속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앞으로 오를 폭, 현재 많이 오른 거 말고요. 앞으로 오를 폭이 더 많이 남아있는 종목들을 공략해야 지속적인 수익을 늘릴 수가 있다. 뭐 말인지 아시겠죠? 알아야 돼요. 이더리움 현재 21년부터 이어져 온 검정색 선 장기 저항선이죠. 드디어 어제 토요일에 뚫어주고 오늘 또 야간에 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어쨌든 이 검정색 선을 뭐 오늘이든 내일이든 뭐 장중 이탈하는 거 말고
계속적으로 좀 지지를 해준다. 그러면 다시 한번 다시 다음 주에 이더리움이 우리 게더리움이 왕위에 등극할 차례. 엔진 코인이죠. 현재 멤버십 회원님들과 알트코인 뭐 소소하게 조금씩 하고 있는데 엔진 코인이 드디어 수익률이 한 100% 정도 100%요. 찔끔 먹고 있다. 오늘 상당히 큰 밑꼬리를 발생시키면서 어떤 누군가가 차익 실현을 한 것 같은데 차익 실현을 해도 100%다. 100% 수익인데 뭐 조정을 쳐맞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홀딩, 폴리곤, 에코시스템 현재 한 50% 정도로 찔끔 먹고 있는데 여전히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있다. 홀딩, 이더리움 클래식. 원래는 우리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더리움 계열 코인 중에서 대장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ENS가 치고 올라오면서 대장 자리를 빼겼다. 상당히 좀 제 계획에 야간에 차질이 좀 생긴 건 맞고요.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심지어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를 전혀 매수를 못했다. 당한 거죠. 대장은 돌고 돈다는 코인판의 진리, 대장은 계속적으로 바뀐다는 코인판의 진리. 그거를 제가 간과했었고 놓친 거죠. 하지만 우리 이더리움 클래식은 멤버십 회원님들과 계속적으로 홀딩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75%의 수익률이 5일 써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검정색 선까지 다시 한번 급락을 맞아도 그래도 한 60% 이상의 수익이니까 홀딩할 거예요. 코닐의 차트. 안타깝네요. 코닐. 빨간색 지지선을 가까스로 지켜주는 흐름이나 다음 주에 21선을 지지받지 못한다고 하면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 못 가는 코인베이스. 심지어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보다도 못 가는 코닐. 이제는 코닐과 이별도 조금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하지만 빨간색 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매도할 이유는 없죠. 미국 증시 금요일장은 반장, 절반만 열리는 반장이었죠. 반장치고는 상당히 훌륭하게 마감을 했다. 심지어 저는 장을 보지도 않았어요. 당연히 반장이니까 보합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니터링도 안 했으나 자고 일어나 보니까 상당히 좋은 장으로 마무리.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약간의 반등. 공포지수 66이죠. 푸덴코옵션이 조금 위험하다. 위험하다는 것은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고점일 수 있는 굉장히 낮은 수치 0.61. 만약에 다음 주에 0.5대를 보여주면은 저는 그냥 기계적으로 나스닥을 부분 매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0.5대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낮은 수치이기 때문이죠. 부분 매도를 하더라도 뭐 그 후에 더 오르더라도 큰 후회는 없을 자리가 푸덴크로션의 0.5대다. 0.5대를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나스닥도 약간의 부분 매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요. 김연세 주간 동향을 보면은 MSTX, 이더유, MSTR, 코닐 나는 미장을 하는데 왜 다 코인 관련주가 일간 순매수인가? 주간 순매수도 보면은 MSTU, 테슬라, 이더유, 월간 순매수는 쏙쓸 이더유. 이더유가 인기가 상당히 많네요. 이제서야 여러분, 제가 이 키움전사 일간 순매수를 왜 맨날 이렇게 체크하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냐? 그것은 사실은 주식을 좀 편안하게 하려면은 키움전사가 막 이렇게 사는 거, 그것보다 더 빨리 샀어야 돼요. 주식은 순환이거든요, 순환. 파도처럼 오르면 내렸다. 내리면 다시 오르는 게 주식인데, 내릴 때 좀 많이 매집을 해놓고, 오를 때는 지금 사도 되나요? 더 사야 되나요? 이런 생각 하지 말고 그냥 홀딩만 하면 돼요, 솔직히. 내릴 때. 싸게 사고 오를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물론 그때 막 오를 때 더 사면은 수익금이 더 올라가겠죠. 그러나 조정이 왔을 때 막 오를 때 산 그 물량들은 전부 다 음전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또 지금 팔아요? 이렇게 할 겁니까? 싸게 사놓으면은 언제 팔아도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렇게 순환을 시키는 겁니다. 맨날 매수 매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맨날 매수 매도를 하면은 맨날 맞춰야 되는데 맨날 맞추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그냥 중장기적으로 오를 것 같은 종목을 조정이 와서 내려오면은 좀 매집을 좀 많이 해놓고 오를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즐기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편안합니까? 키움전사는 언제나 단타다. 한 발 빠르거나 한 발 늦다. 다음 주 어닝 발표. 룰루레몬 빼고는 뭐 딱히 신경 쓸 건 없는 것 같고요. 다음 주 주요일정입니다. 화요일에 미국 졸트 구인 이직 보고서, 수요일에 ADP 민간 고용 보고서, 그리고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가는 3시 45분에 파월 할배의 연설이고요. 10월 무역 수지. 그리고 금요일은 다시 고용 보고서. 다음 주는 고용 발표의 한 주가 되겠네요. 상당히 요동을 칠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고용 보고서가 또 상당히 좀 좋게 나온다고 하면은 시장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으며 어쩌면 다음 주가 산타랠리? 산타랠리 한번 왔으면 좋겠습니다. 산타랠리가 온다고 하면 나스닥을 약간의 부분 매도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산타랠리가 반드시 크리스마스 주간에 온다는 보장은 없고요. 12월에 오르기만 하면 그게 산타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스닥 1배지수 QQQ 주봉은 11월 4주차 0.87% 상승,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1% 사실상 최고점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부분 매도를 했을 때 후회가 가장 덜한 지점은 이 장기 상방 저항선, 검정색 선, 이 부근에서 부분 매도를 하면은 큰 후회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돌파했을 때, 이때처럼 7월 달에 엄청난 랠리 하잖아요. 장기 상방 저항선을 돌파했을 때, 이때 매도를 했으면 상당히 좋았겠죠.
왜냐면 그 후에 엄청난 급락이 나왔으니까 급등은 급락을 부른다. 만약에 12월에 다시 한번 이 검정색 선을 돌파한다고 하면 부분 매도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롱의 보조지표 3대 지수가 모두 스토캐스틱 초과열의 자리, 초과열. RSI는 상당히 높다. 거의 70부근에 상당히 높다. 나스닥은 조금 좀 약간 약하지만 통상적으로 지수 개별 종목은 뭐 RSI 뭐 90까지도 넘죠. 초과열일 경우에. 하지만 이 지수 전체 지수가 RSI가 70이 넘는다. 상당히 좀 높은 수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US100 나스닥 지수 이 빨간색 선 21선 지금 지지받고 빨간색 선을 넘어주는 순간 그리고 두 번째 빨간색 선까지 넘어주면 반드시 부분 매도를 해야 되고요. 일단은 이 상위 채널로 들어와줘야 된다. TQ는 약간의 돌파를 하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엔비디아 가까스로 상승 채널 지지선 검정색 지지선에 올라와줬다.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긍정적으로 차트가 변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속스를 투자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속스X 반도체 1배 차트를 봐야 되는데 현재 약간의 좀 기술적 반등 속스리 좀 마지막 24년에 12월에 히어로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솔직히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속스 X 차트가 이 검정색 마지막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속스를 홀딩하고 있다. 추세가 깨진 것은 맞다. 하지만 마지막 불씨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속스를 홀딩하고 있어요. 제 11월 수익률이 이 속스만 아니었으면 드라마틱하게 높았을 텐데 제가 속스리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래서 좀 많이 아쉽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속스의 차트는 볼 것도 없고요. 그냥 속스 X 차트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테슬라 홀딩 소재 보조지표 속스 S 같은 경우는 일목균형표 돌파하면 큰일 나는데 다행히 일목균형표를 돌파하지 못하고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아래로 다시 흘러가고 있다. SQQQ도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위에서 아래로 터치. 기분좋다. 일간 ETF 순매수는 딱히 볼 것도 없고요. 다음 주에 롱의 우리 나스닥 자존심이 많이 구겨진 나스닥 코인에 밀려서 완전히 그냥 뒷방 늙은이가 된 나스닥 반등을 기원해 봅니다. 더 시리어스 멤버십에 옥진님, 간다간다님 새롭게 멤버십 가입해 주셨고 12월에 저와 같이 알트코인을 다시 한번 잘 매매하시어 큰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보자고요. 프레젠트님 2,000원 후원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제 영상을 보시고 매매를 하셔서 수익이 났더라도 그것은 본인이 잘하신 겁니다. 제가 뭘 잘하겠습니까? 저도 똑같은 게임인데 2,000원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자신이 장투의 성향이다. 장기 멤버십 단타도 하면서 뭐 알트코인도 좀 하면서 차트도 한번 배워보고 싶다. 그럼 UDT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제 관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장투는 상당히 좀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중간에 폭탄을 한번 맞아야 된다. 그러나 코인 또는 비트코인의 장투는 똥도 밟고 상어의 밥도 되려는 위기를 겪고 다시 한번 마지막까지도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 쉽지 않은 거죠. 원래 쉽지가 않아요. 투자가 쉬우면은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다 투자만 하지. 오들어 홀딩. 비는 영원히 내리지 않는다. 아무리 흠뻑 젖어도 당신과 비는 엄연히 다른 존재다. 머릿속에 나쁜 감정은 당신이 아니다. 당신은 폭풍우를 경험하는 사람이다. 비바람에 쓰러질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설 것이다. 이 비가 그칠 때까지 버티며 기다려라. 메이트 헤이그. 좋은 자리를 줄 때까지 기다려라. 큰 수익이 난 종목들은 조정을 쳐맞으면서 버티라. 남들이 못 사서 안달인 그 종목들은 좋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다. 매수는 언제나 고통스럽게 쳐맞으면서 매수를 하고 반등을 시작하고 엄청나게 오를 때는 욕심을 버리고 그냥 웃으면서 홀딩해라. 그 말이죠. 그럼 전 끝까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